자, 그러면요. 다음에 테마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를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2차 전지와 가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먼저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 또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토피아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들의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혜를 받을 만한 테마가 있는지 전문님 오늘 2차 전지와 함께 더불어서 다른 테마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그린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여기에 이제 다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네. 개인적으로도요. 물론 이제 이런 인플레 감축법뿐만이 아니어도 때문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그린 에너지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 우선은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의도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의도는 당연히 이제 여기 앞에 인플레라는 게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한 어떠한 뭐 정책적인 방향이다라고 좀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속내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냐?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의 화두를 좀 보자면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뭐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 이러한 등등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에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간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원 혜택을 주겠다. 금전적으로.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럼 어디서 생산이 돼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배터리를 써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겠죠. 네네. 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게만 세액공제, 즉 보조금 맞아요. 혜택을 맞아요. 준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구매자도 그리고 판매자도. 맞아요. 판매자에게는 네.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구매자한테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지금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밖에는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일, 유럽 자동차들이 몇 군데 네네. 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돼야 미국에서 차를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수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3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차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왜 2차 전지를 봐야 되냐? 자, 여기서 보조금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미국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면은 중국에 생산된 중국 기업의 배터리면은 보조금 혜택이라든가 세액공제 혜택이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2차 전지를요.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생산하는 즉 다른 나라에 있는 존속이 되어 있는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2차 전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LFP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든 간에 결론은 중국 거를 빼고 넣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 LFP 배터리를 배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 다음으로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은 어디 있냐?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는 또 어떻고요? 사실 중국 기업을 배제를 하면은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네. 점유율 1위가요. 1, 2, 3, 4위까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다. 자동차는 우선 완성차 자동차는 아직도 3년까지 남았으니까 3년이 더 남아있으니까 배제를 하더라도 그럼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는 어디서 충당을 해올 것이냐? 중국 기업이 아닌 결국은 선택지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으려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 인플레 감축법이구나 네. 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때는 2차 전지고 2차 전지를 투자해야 되는 게 인플레 감축법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2차 전지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떤 성격? 방어주의 성격. 맞아요. 경기 방어주의 네.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왜 경기 방어주냐? 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 중에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경기 방어주에 편입이 된 게 바로 2차 전지라는 건데 왜 2차 전지가 경기 방어주일까요? 경기 방어주라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경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버텨주거나 아니면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한마디로 여기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산업군들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2차 전지가 경기 방어주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체인저죠. 네. 어떠한 게임 체인저일까요?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기차라는 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내연기관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건 안 되건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경기가 침체가 와도 바꿔 나가야 되고 둔화가 와도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인데 2차 전지는 앞으로 그러한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경기 방어들이 좀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도는 어떠한 상황이죠? 경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침체기일까요, 둔화기일까요? 지금 둔화기거든요. 네. 아직 침체는 안 왔어요. 그럼 완벽한 침체기는 언제 올까요? 내년쯤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의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올 겁니다. 그럼 그때 버틸 수 있는 과연 산업군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2차 전지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 중에 2차 전지가 아니어도 어떤 것이 있냐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네. 그게 이제 그린 에너지라는 거죠. 그린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 탄소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용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 탄소를 줄이자는 건데 탄소를 줄이자라는 핵심 과제 안에서 전기차가 들어갈 뿐인 거고요. 결국은 그린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대체 에너지로서 이 탄소를 줄여 나가자라는 핵심 과제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미국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왜 국내 시장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 전문가님이 이 2차 전지 테마와 다른 그린 에너지 쪽으로도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체 업체들은 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조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국내 시장의 보조금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좀 제외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가 미국한테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막 차를 판매하고 그래 왔던 기억은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많이 팔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중국보다도 판매처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좀 아쉽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괜찮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중국에서도 많이 팔면 되는 부분이고 음. 뭐 유럽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인도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에도 시장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뭐 당장 미국한테 못 팔게 되더라도 뭐 경제적인 어떠한 뭐 매출적인 타격이 크게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칩5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그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몇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은 중국 빼고 우리끼리 해먹자라는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발을 들이댄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원래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도 진작에 난리가 나고 경제 보복이 들어와도 진작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칩5 동맹에 들어가더라도 네. 한국이 거기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 잘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고 중재자의 역할을 좀 잘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전 중국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때리기 바빴는데 네.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중에 우군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어떠한 정치적인 스타일을 중국에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보다는 조금 회유를 하고 네. 보듬어주는 작전을 좀 쓰고 있다 보니까 팔로는 중국도 열어두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또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에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련의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다양한 섹터, 다양한 수혜줄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주식은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가 이어졌다, 이야기가 나왔다, 그 이야기가 기대감이 동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에 큰 타격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후발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많죠. 정말 네,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궁금해요. 관련주 너무나도 많고 음. 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걸러내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 좋다라고 한다면 다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다 못 갑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죠.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 걸러낼 것인가. 자,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은 많이 오른 거는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많이 오는 거. 추격 매수라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전망이 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보다는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전망이 그냥 단순히 전망만 좋다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식의 매매를 하다 보면요. 이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과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추격 매수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여러분 혹시 기간 조정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건요. 올라간 만큼 절반 정도 빠지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기간 조정은 올라간 기간만큼 빠지는 게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 보시면 기간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그러한 종목들에서 기간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 고점에서 물리면은 한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제 아래에서 올라갈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유리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점인 종목들은 피해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저점인 종목들 중에서 또 피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고 일단 2차 전지는 성장주예요. 성장주고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분기별 매출을 봤을 때 성장세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네. 여러분들은 좀 그런 종목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분기별로 봤을 때도 성장주답게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저점에 이렇게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노란통 메신저를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이러한 스터디 형식의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전망이 좋고 어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좋은지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통해서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공부도 해보기도 했었고 자세한 내용들,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짚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해서는 매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지금 스터디하는 식으로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 종목을 캐치해서 내 계좌에 담고 싶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저희가 종목 로드맵도 오늘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2차 전지 관련주 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종목명은 다 가려드렸고요. 간단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덧붙여져 있는 이 자료인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고 어떤 종목이 홍준 전문가님의 관심주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